안녕하세요.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집행내역 점검을 맡은 회계법인 조은입니다. 그럼 2022년도 데이터 바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사업비 민간부담금 점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부담금 점검 주요 일정입니다. 수요기업께서는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간부담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은 인건비이며 현물 면제기업은 당연히 민간부담금 서류 제출 미대상입니다. 제출된 민간부담금 증빙서류는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 회계법인 조원에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보완 요청을 동기간에 드릴 예정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수요기업은 해당 보완 요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빙자료 추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등록은 기간 내 상시 가능하나 최종 제출 시 수정 불가하기에 저장 버튼으로 임시 저장 먼저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담금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예외가 있으며 해당 칸에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증빙서류 1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증빙서류 2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원천세 접수증, 급여대장, 계좌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칸마다 들어있는 걸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구분별 서류에 원천징수 관련 서류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여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이해가 중요합니다. 1인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용역 또는 근로의 대가로서 소득을 지급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일시적 용역 제공자 등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식이며 구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유형 1 근로소득, 유형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그리고 기타 예외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구분 안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또는 가끔색 원천징수 영수증, 각종근로소득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와 소득자별 급여명세서,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도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급여명세서,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형 기타입니다. 기타 유형은 참여 인력이 개인 사업자인 유형입니다. 증빙서류는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서인 전년도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분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서가 제출 불가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과거 타기업에 인력을 제공해 수취한 소득을 인건비 기여도 차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 지난 3년 최대 5년 이내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외는 우리 12개월 기간 중에 6개월 이내로 12분의 6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3호 및 24호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자세한 증빙서류 양식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형 1 근로소득 증빙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 1 근로소득 증빙서류는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또는 가끔세 원천징수 영수증, 갑종근로소득 확인서적 또는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와
소득자별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이렇게 한 세트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좌측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리고 우측에 각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입니다. 요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고요. 일용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로 일용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일용소득자에 대한 제출서류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앞서 보신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갑종 근로소득 확인서, 또는 지금 보이시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 한 가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제출하면 안 되고요. 이거와 함께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급여를 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 2, 3 증빙이 세트입니다. 이렇게 유형 내 1, 2, 3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분 유형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에 좌측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우측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우리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좌측이고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우측입니다. 기타소득은 이렇게 원천징수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제출 증빙은 사업과 기타로 이름만 다르고 양식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안 되겠죠. 이와 함께 당연히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증빙이 세트고요. 유형 내 1, 2, 3 증빙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이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증빙서류 유의가 있었죠. 증빙서류 유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및 원천세 신고 접수증, 그리고 급여대장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외사항인 기타 유형입니다. 기타 유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보이시는 증빙서류는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서인 전년도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사정상 전년도 종합소득세 제출이 종합소득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 3년, 최대 5년 이내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이시는 순서대로 좌측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해당 증빙 중 한 가지만 제출하셔도 되고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전부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부분의 인정금액은 12분의 6, 12개월 기간 중에 협약기간 6개월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채용 증빙서류입니다.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을 위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었던 기업은 신규 채용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 채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며 지원사업 참여 1개월 이상 신규 인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규 인력은 민간부담금 자료 제출 완료 전까지 협약 변경 필수 요원이 이 점 양지하여 협약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 증빙 방법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이 근로소득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이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함께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로소득 신규 채용 증빙 서류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우측이고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고요. 우측에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자격취급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인력의 정식 고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랑 계좌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신규 채용 증빙 서류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인력의 정식 고용을 확인하기 위한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PMS 절차입니다. 해당 가이드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내에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이행점검 실시 안내 공지글 내 첨부 파일 1번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이행점검 PMS 가이드 가로치고 수요기업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으셔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공지글에 첨부 파일로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이행점검 FAQ도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PMS 절차를 살펴보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PMS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접수 및 협약 시에 이용한 수요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측 페이지 현물 증빙 서류 제출입니다. 증빙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행점검 안내 SMS 문자는 수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수행의 민간부담금 점검 메뉴로 이동해서 현물 증빙 서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점검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미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미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민간부담금 점검 상세 정보 내에 자부담 포함 여부 확인하셔 예인 경우 증빙 제출이 필요하고요. 아니오인 경우에는 현물 면제 등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에 현물 구성 금액을 확인하셔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포함이 예인 경우에 금액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자부담 미포함이면 영원히 맞겠죠. 네, 우측 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부담금 증빙 파일 제출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 인력이 해당하는 소득을 선택해 주시고 증빙하고자 하는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파일 추가 후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에 다음 페이지를 이동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는 우측 페이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좌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업로드 등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 제출 완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를 눌러야 증빙서류 최종 제출 완료됩니다. 다만 제출 완료를 누르면 내용이 수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눌러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이제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에 우측 페이지입니다. 신규 채용 가점을 위해서는 참여율 1% 이상 계상 필수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제출 완료를 누르면 내용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완료 시 협약 변경이 불가하오니 협약 변경은 제출 완료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채용 입력을 완료하시고 신규 참여 인력이 해당하는 소득 선택, 증빙 업로드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민간부담금 보완 요청입니다. 회계법인이 이행점검 완료 후에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내용 확인 중 보완 요청 내용 확인 후에 증빙 파일 제출을 클릭하시어 보완 증빙 서류를 재업로해 주시고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어 보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간부담금 점검 상태가 자료 보완 요청에서 자료 제출 완료로 자동 변환됩니다. 점검 담당자가 추가 자료 별도 안내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기능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 파일 제출을 클릭하시어 증빙 서류 재업로드 후에 제출 완료를 클릭해서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참여인력 정보 변경입니다.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별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협약 정보 변경 신청을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 사유 및 필요 서류는 공지사항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 협약 내용 변경 신청 안내 첨부 파일 5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측 화면과 같이 모든 사업 참여 인력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 내역을 작성해 주시고 변경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업뿐만 아니라 변경 사유별 제출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 완료 시에 협약 변경이 불가하오니 협약 변경은 제출 완료 전 변경해 주셔야 되는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절차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내 공지사항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이행점검 실시 안내 공지글 내에 첨부 파일 1번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이행점검 PMS 가이드 수요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으셔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내에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이행점검 실시 안내 공지글 가시면 첨부 파일로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이행점검 FAQ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공지된 FAQ 외에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 꼭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이행점검 FAQ도 다운받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FAQ 시작하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현재는 단순 정보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참여 인력 변경, 담당자 변경 등 단순 정보에 관한 사항만 변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공지사항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협약정보, 단순정보, 변경 신청 안내, 파일, 게시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참여 인력이 퇴사했는데 반영 가능한가요? 네, 두 번째 FAQ였고요. 기존 참여 인력이 퇴사한 경우에 협약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다자 간 협약에 따라 계산한 현물 금액은 변경 불가하여 퇴사하는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대체 참여 인력 인건비에 계산하셔야 됩니다. 참여율이랑 참여 개월수 조정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사자 또한 삭제하기보다 사업기간 중 일부 참여한 기간이 있다면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만큼 참여 개월을 맞춰주시면 타인력에서 계상할 금액이 적어져 수월하게 증빙 가능합니다. 증빙은 앞서 보신 세트들 있죠? 전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부담 미포함 금액, 자부함 미부담 등의 사유로 현물 구성 금액이 0원이면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현물 구성액이 0원인 경우는 증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 금액은 오직 현물 구성 금액만을 확인하시어 이 금액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원천징수를 발급받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원천징수 증빙으로 제출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거는 매달 작성 가능합니다. 혹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주세요 하시면 바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 서식 1번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는 내년이라 서류 발급이 불가하지 않나요? 원천징수 신고는 내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는 앞서 4번 질문과 같이 소득신고 없이 기업 대표자나 세금 담당자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인 경우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양식을 직접 다운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력 참여 개월 수 6개월로 협약 신청했는데 3개월 취급에만 합쳐도 현물 계획 금액을 넘어설 것 같아요.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율 조정하고 3개월만 업로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민간부담금 점검은 총액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인 사업자인 경우 원천세 징수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도 표준계약서 증빙하여야 하는 건가요? 네, 참여 인력이 대표자 1명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서 정식 서류명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서가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 3년, 최대 5년 이내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과점을 위한 신규 채용 증빙서류 중 유형 2번 사업 기타소득의 필요증빙입니다. 이외에 필수 제출은 아니니까 표준계약서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점을 위한 신규 채용 증빙서류 중 유형 2번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필요증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을 해주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PMS 상에서 최종 제출 이후에 증빙 서류를 더 보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최종 제출한 후에는 고객센터 1:1 문의하기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요청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1월 사업기간인데 2022년 1월부터 5월 입사자도 신규 인력에 해당이 되나요?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신규 인력은 2022년 1월 이후 입사자 모두를 뜻합니다. 신규 채용이 데이터 바우처 현물 계산은 하지는 않았는데 미채용 시 그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협약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가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규 채용은 참여 개월 수 1개월, 참여율 1% 이상, 0%는 안 돼요. 조건을 만족 시에 채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선 실시간 교육에서 안내드린 참여율 10%는 권장 참여율입니다. 신규 가점을 위해서는 민간부담금 증빙 서류 외에 4대 보험 사입자 가입자 명부, 급여명세서, 계좌 이체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 인력의 자부담이 미포함인 경우에도 우리 정식 고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차로 급여명세서와 계좌 이체 확인증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준비한 FAQ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내 공지사항 내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이행점검 실시 안내 공지글로 가시면 첨부 파일 1이 PMS 이행점검 PMS 가이드고요. 첨부 파일 또 다른 첨부 파일이 지원사업 수요기업 이행점검 FAQ가 있어요. 둘 다 꼭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별 문의 대응입니다. 저희 회계법인 조언은 이렇게 하나의 번호를 공개하고 있고요. 민간부담금 전공 관련 문의는 저희 회계법인 조언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협약 변경, 이행점검 일정은 각 이행점검 담당자에게, 그리고 세부 기준, 법령 관련 문의는 K데이터 사업관리 시스템 1대1 문의 게시판. 카테고리는 꼭 민간부담금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